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거 화면이 안 나왔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혁입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기초 수학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기초 수학이라고 해서 뭐 쉬운 거, 너무 쉬운 거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학교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접하게 되는 대학 수학에 대한 것에 대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이 기초 수학 시간에 배우도록 할 겁니다. 지금 이제 화면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다음과 같은 이제 보드와 그 다음에 따로 보드에 적히는 그 글이 들어갈 건데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주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에다 나오는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화면에 잘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따로 그 필기가 되는 그 판을 보면은 좀 더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아마 책이 지급될 건데 우리는 실제로 지금 현재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미분적분학이라는 이런 책을 사용할 겁니다. 미분적분학이라는 책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함에 있어서 다시 뭐 교재를 구입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되게 아직 올해에는 책이 변경된다는 얘기를 아직 듣지를 못해갖고 우리가 수업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 시간이고 우리가 총 15번에 대한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바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첫 번째는 주로 함수에 대한 소개를 할 거예요. 함수의 소개를 여러분들한테 할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칠판이어서 그랬으면 좀 더 글씨를 잘 쓸 텐데 이게 이제 칠판이 아니어서 글씨가 조금 엉망인 점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이제 함수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건데 함수에 대한 거는 주로 우리가 뭐에 대해서 볼 거냐면 다항함수, 그 다음에 뭐 로그 지수함수, 그 다음에 삼각함수를 우리가 볼 겁니다. 삼각함수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다음과 같은 함수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소개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원칙상은 우리가 극한이라는 개념을 배우고 그 다음에 연속이라는 개념을 배운 다음에 미분이라는 개념으로 넘어가는데 원칙상은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냥 이 부분은 제외하고 그 다음 이 미분이라는 파트로 바로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때 꼭 알아야 됐던 미분법들 있잖아. 그런 미분법들에 대한 설명을 이제 이 미분에서 주로 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실제로 이제 미분을 쓰는 것에 대해서 미분 공식을 이용해서 미분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시간을 다음과 같은 걸로 활용할 거다라는 걸로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물론 이제 나는 앉아서 앞에 이제 와컴판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해도 되는데 이제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과 직접적으로 이렇게 서서 하는 게 좀 더 편안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수업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책을 받게 되면 책이 엄청 두꺼워요. 그죠? 엄청 두꺼워. 이게 한 400페이지가 넘는 거야. 600페이지가 넘는구나. 600페이지가 넘는 건데 우리가 이 책에 대한 내용을 다 하는 게 아니라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쪼개서 할 거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어딜 보게 되면 페이지 42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페이지 42페이지. 자, 페이지 42페이지에 뭐가 나와 있냐면 함수라는 게 나와 있어. 여러분들은 이 함수에 대한 정의, 그다음에 함수에서의 성질, 그다음에 함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알아야 하는 게 여러분들이 첫 번째 중요한 사항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때 함수들을 배웠을 거예요, 그죠? 함수들을 배우면서 항상 그 함수들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고 뭐 어떻게 뭐 성질을 해갖고 합성을 하고 또 뭐 역함수도 구하고 막 그랬잖아.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차분히 천천히 정의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자, 페이지 42페이지에 보면은 맨 처음에는 이제 직교접해계라고 나와 있는데 직교접해는 넘어가고 함수.
자, 함수라는 것이 우리가 뭐라고 정의되어 있냐면은 첫 번째 함수란 뭐라 나와 있어요? 하나의 x 하나의 x에서 하나의 y 값으로 대응되는 관계를 얘기합니다. 대응되는 관계를 우리는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의 x, y가 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여기 하나의 x가 여기 하나의 y 값으로 이렇게 대응되는 관계를 우리는 함수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우리가 이 값을 쓸 때는 어떻게 써? x 값을 대입한 함수 값이다 라고 이렇게 갖다 씁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한 개가 여기 하나로만 대응돼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가 하나로만. 자, 만약에 얘가 딴 데로 또 갔어. 이렇게 딴 데로 또 갔어. 뭐 y2 이쪽으로 또 갔어. 왜 이러냐? 다른 값으로 이렇게 갔어. 다른 값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이거는 하나의 값이 몇 개로 움직인 거야? 하나, 두 개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때는 함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또한 여기 어떤 다른 x가 또 있는데 그게 안 갔어.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어쨌든 x 안에 있는 하나의 x 자체는 무조건 y 쪽에 있는 하나로서 대응돼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얘가 대응하지 않으면 얘가 이쪽으로 관계 없으면 그때는 그것도 역시 함수가 아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함수에 대한 정의고, 그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x, y를 우리가 물론 여러분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x, y를 각각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얘를 정의역, 그 다음에 얘를 공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얘를 공역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얘네 x들 뭐 여러 개가 있었어. x2, x3가 있고 y2, y3가 있어. y1 뭐 이렇게 대응됐다 그래. 그럼 이 대응되는 이 값들을 따로 모아놓은 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아, 그렇죠. 치역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이런 정의역, 공역, 치역이라는 말 자체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x 값에서 하나의 y 값으로 대응되는 관계를 우리가 뭐라 부르겠다? 네, 함수라고 부르겠다. 자, 이게 함수에 대한 정의입니다. 정의.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의 43페이지에 보면은 정의역, 공변역 그렇게 나와 있는데 공변역이라고도 하고 책마다 조금씩 다른데 공역이라고 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공역이라는 말을 좀 더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x를 뭐 독립변수, 종속, y를 종속변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별한 게 아니에요. 독립이라는 건 뭐야? 독립이라는 건 그냥 내 마음대로 쉽게 얘기해서 내 마음대로 내 스스로. 종속이라는 건 뭐야? 누구한테 이끌려서라는 말이잖아.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통 함수를 쓸 때 다음과 같이 써요. 그죠? 얘기를 할 때 뭐라 하냐면은 어떤 x 값을 대입했을 때 나타나는 값이 y다 라고 얘기하잖아. 그지? 자, 방금 전에 얘기한 거예요. 어떤 x 값을 대입했을 때 독립이죠. 왜냐면 넣고 싶은 거 넣는 거니까. 그죠? 그 값에 따라서 나타나는 y 값. 그러니까 얘가 뭔지에 따라서 나타나는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속 변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과 종속이라는 말 자체를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런 의미로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한테 얘기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43페이지 밑에 함수의 그래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함수의 그래프라는 표현이 있는데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그냥 이렇게 그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물론 이제 보편적으로 맞아요. 그림이라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고등학교 과정까지 배운 형태에서는 보통 정의역을 실수 전체로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했다라고 해도 그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근데 우리가 그래프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함수 f의 그래프다라고 해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씁니다. 뭘 모아놓은 거냐면은 포인트들을 모아놓은 집합이에요. x, y. 그럼 이 x는 뭐야? 어디 안에 있는 거? 정의역 안에 있던 그 x에 대해서 그 x 값을 대응시킨 거. 물론 그 값은 어디 안에 있어야 돼? y 안에 있는 값이어야 돼. 공역 안에 있는 값. 그래서 이 두 x, y 값을 가지고 우리가 뭘 만들어? 포인트를 만들어서 이 포인트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는 뭐라 부르겠다? 그래프라고 부르겠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썼어요. 그럼 1일 때는 7, 이 함수 f라고 하고 2일 때는 9, 3일 때는 11. 자, 다음과 같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 라고 그러면 다음과 같은 좌표 평면에 1일 때는 7, 2일 때는 9, 3일 때는 10일 이라는 포인트. 다기만 해도 써지는구나 이건. 그 다음에 여기 포인트, 여기 포인트. 자, 이렇게 세 점이 찍히는 게 뭐가 된다? 그래프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들을 모아놓은 거고 점에 대한 표현, 그림으로서의 표현일 뿐인 거고 그래프에 대한 실제는 점을 모아놓은 집합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래프라는 거는 점들에 대한 모임, 집합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함수의 상등 44페이지. 함수의 상등. 상등이라는 말 자체는 다른 말로 하면 같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같다. 자, 그럼 두 함수의 상등이다라는 얘기는 두 함수가 같다. 두 함수가 같다? 그럼 일반적으로 두 함수에 대한 모양이 같다. fx가 x의 제곱이면 gx도 x제곱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다 안 그렇다? 그렇지 않다. 왜 그렇지 않다? 우리가 아까도 그래프를 그릴 때도 뭘 제약을 줬냐면 정의역에 대한 제약을 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정의역의 제약에 따라서 두 함수를 같다, 틀리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보편적인 사고는 맞아요. 보편적인 사고로는 두 모양이 같아야지만 되는 게 맞죠. 왜? 실수 전체를 놓고 보는 거니까. 아니면 뭐 자연수 전체를 놓고 보는 거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자 예를 들어서 정의역이 마이너스 1, 0, 1. 고등학교 때도 많이 들어봤던 예일 거예요. 자, fx가 x, gx가 x 세제곱.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는 x랑 x 세제곱은 절대 같지 않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상등이란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은 자, 마이너스 1 값을 집어넣을 때 둘 다 마이너스 1. 또 0 값을 집어넣었을 때도 둘 다 0. 1 값을 집어넣었을 때도 둘 다 1. 자, 다음과 같이 정의역 안에 있는 모든 값들을 대입해서 그 값이 같아지게 되면 우리는 두 함수를 뭐라 부르겠다? 상등이라고 부르겠다. 표현을 어떻게 했다? 이 정의역 하에서는 두 함수는 같다라고 다음과 같이 표현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여기서 나타나는 상등에 대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뭐가 나와 있어요, 지금? 두 번째는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뭐야? 우리 항등식이 뭐야?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거. 뭘 집어넣든지 간에. 항등함수는 뭘 집어넣든지 간에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걸 우리는 항등함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뭘 집어넣든 간에 자기 자신 나와야 돼. 1 집어넣어서 1, 100 집어넣어서 100, 1만 집어넣어서 1만, 마이너스 3300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3300 나오는 거. 못 밖에 없습니까? 네, 정확하게 fx는 x다 라는 거 이거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항등함수는 무조건 한 개야. 왜? fx 이꼴 x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항등함수라는 거는 자기 자신이 나오게 하는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했다? 항등함수라고 이렇게 부르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뭐냐면은 하나의 값으로만 고정되어 나오는 함수. 하나의 값으로만. 이게 상수라고 해서 그냥 상수값으로서만 나오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공역 자체가 문자로 주어져 있으면 문자 하나로만 대응되는 거를 우리가 상수함수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상수함수라는 거는 공역 안에 있는 하나의 값으로만 대응되는 거. 뭐 다이어그램을 그린다면 뭐 이렇게 쓰면 여기 안에 있는 모든 값들이 다 1로만 이렇게 대응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의 값으로만 대응되는 거. 이렇게 하나의 값으로만 대응되는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했다? 상수 함수라고 이렇게 부르겠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다? fx 이꼴 c. 그러니까 하나에 고정되어 있는 값으로만 뭐 한다? 대응한다 라는 형태로 주어진 것을 우리는 뭐라고 했다? 상수 함수라고 그렇게 부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밑에 함수의 그래프를 판정하는 법이라고 나와 있죠. 함수의 그래프. 함수가 하나의 x에 대해서 하나의 y가 대응돼야 된다 그랬거든. 하나의 x에 대해서 하나의 y가 대응된다고 그랬어. 그러면 그거를 그림을 가지고 어떻게 함수다 아니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리냐면은 y축에 평행하게 라인을 그립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하나의 x에 대해서, 그죠? 하나의 x 값에 대해서 y 값이 몇 개 대응됐어? 하나, 두 개. 함수에 아니에요? 함수가 아니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에 대한 모양을 보고 함수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다음과 같이 y축에 평행한 형태로 라인을 그려서 그 값이 만나는 게 없거나 또는 두 개 이상에 대한 값으로서 만나게 되면 단 포인트가 이렇게 두 개 이상으로 만나게 되면 그때는 그걸 함수라 부른다 안 부른다? 안 부른다. 자, 그럼 우리가 이 그림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기하를 배웠으면 이 그림 우리가 뭐라 불러요? 기하를 배웠으면 이거를 2차 곡선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수라고 얘기 안 해요. 그냥 2차 곡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뭐 안 배운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부른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왜냐면은 기하를 여러분들 배운 사람도 있고 안 배운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라고 말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자, 다음 1대1 함수, 단사, 전사, 전단사 뭐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원래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얘기. 함수를 기본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얘기. 자, 첫 번째 1대1 함수. 고등학교 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1대1 함수. 1대1 함수. 우리가 대학에서는 다른 말로 단사 함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1대1 함수라는 건 뭐냐면은 서로 다른 x 값에 대해서는 그 함수 값이 서로 달라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서로 다른 x 값에 대해서는 그 함수 값이 서로 달라야 한다. 무슨 뜻이야? 네,
x값이 다르면 x값이 다르면 다 다른 데로 어떻게 된다? 가야 된다. 같은 데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우리가 단사함수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단사함수면 일반적으로 정역 안에 있는 원소에 대한 개수와 공역 안에 있는 원소에 대한 개수를 비교했을 때 공역에 대한 원소의 개수가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같아야지 최소 어쨌든 같아야지 다르게 갈 거고 많으면 좀 더 이제 폭넓게 다르게 가겠죠. 그죠? 그래서 1대1 함수는 보통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이런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데 온토 함수 또는 이제 전사 함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사 함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온토 함수라는 건 뭐냐면은 되게 단순합니다.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됩니다.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 뭔 소리야? 라고 생각하면은 자, 다음과 같이 공역이 뭐야? AB죠. 치역도 뭐야? AB가 되거든. 그지? 그래서 이렇게 치역과 공역이 같은 형태를 우리는 온투 함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정역 안에 있는 원소의 개수와 공역 안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세웠을 때는 보통 정역 안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좀 더 많거나 같다. 최소한 같은 것까지. 왜냐하면 대응되는 대한 개수 때문에. 그죠?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갖게 돼. 그럼 마지막으로 참 이게 가운데다 쓰기 뭐하지만 왜냐면 지어서 쓰면은 조금 이게 내가 이렇게 쓴 게 조금 적어서 1대1 대응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배웠죠? 뭐라 배워요? 이것과 이것을 합쳐놓은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다른 말로는 전단사 함수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사와 단사가 다 되는 함수. 그래서 1번과 2번이 모두 만족하는 함수를 우리는 1대1 대응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럼 내가 이걸 왜 안 지웠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얘는 원소의 개수가 이쪽이 많아. 자, 얘는 원소의 개수가 어느 쪽이 많아? 이쪽이 많아. 그럼 합쳐놨으니까 두 개에 대한 원소의 개수가 어쨌든 같아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안 지운 거예요.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지만 다음과 같이 대응시킬 수가 있거든. 다르면서 공역과 치역이 다 같게. 그래서 이때에 대한 원소의 개수는 항상 같아진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갖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학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고등학교 때 1대1 함수가 되냐 안 되냐 황통에서도 이제 경우에서 구할 때 1대1 함수에 대한 개수, 1대1 대응 함수에 대한 개수를 그렇게 묻는 이유가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1대1 대응 함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1대1 대응 함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뭐다? 1대1 대응 함수여야지만 아이고 이거 다네 1대1 대응 너무 이게 양쪽이 같이 써지면서 되게 못 써진단다 1대1 대응 함수여야지만 우리가 뭐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냐면은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 역함수 좀 이따 할 건데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1대1 대응함수가 된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이해하셨죠? 여기까지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시간은 요 정도 선에서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은 합성함수, 역함수, 그 다음에 이제 다항함수에 대한 표현은 얘기하면서 두 번째를 마무리할 겁니다. 첫 번째 시간은 요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